73세 박순분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 무릎이. 반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춘분이는 낡은 알람 시계를 끄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방에서는 또 술에 취한 이웃이 고성으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에도 경찰이 왔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춘분이는 작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상한 우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가져온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일은 나가야지. 춘분이가 청소 일을 하는 곳은 대형 마트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하루 5시간 일해서 받는 돈은 한 달에 90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73세의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순분이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3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늘 이 정도만 남았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그리고 병원비까지 내고 나면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번 달도 또 모자라네. 마트에 도착하자 다른 청소 아줌마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였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자신의 생활에 급급해 서로 깊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춘분이 또 늦었네. 미안해요. 버스가 안 와서. 사실 버스비를 아끼려고 한 정거장을 걸어온 것이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박순분 씨,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춘분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또 뭔가 잘못했을까요? 최근 들어 실수가 잦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청소를 깨끗하게 못했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매니저의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 달부터 인력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춘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부터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춘분이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매니저님, 제발.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무 말 안 하고 열심히 일할게요. 결정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춘분이는 그날 조기 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내일이 월세 납부일이었습니다. 50만 원. 지금 통장 잔고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춘분이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아들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로 집도 팔고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 후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을 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아껴두었던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팔면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이도 나이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집주인이 월세를 받으러 올 텐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부 우연한 만남. 다음 날 아침 순분이는 금반지를 들고 근처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나올까요? 금은방 사장이 돋보기로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요즘 금값이 좀 떨어져서요. 35만 원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죄송해요. 요즘 시세가 이래요. 35만 원으로는 월세 50만 원을 낼 수 없었습니다. 순분이는 반지를 다시 받아들고 금은방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공원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원에는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건강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았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든든한 체격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좋은 아침이에요. 순분이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전 매일 이 시간에 산책을 나와요. 김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박순분이에요. 순분 씨는 이 근처에 사세요? 순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말을 걸까 싶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저 앞 아파트에 살아요. 혼자 살다 보니 심심해서 매일 나오죠. 김철수는 순분이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서. 순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얘기할 상대가 없었던 터라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일자리를 잃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요즘 같은 때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이미 73세라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올해 76세인데 나이 든다는 게 참 서러운 일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청소 일이었어요. 대형 마트에서 새벽에 청소하는 일.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일이셨겠어요. 새벽부터 나가셔야 하고. 그래도 일이 있을 때는 좋았어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순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아는 곳에 일자리가 하나 있어요. 순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도우미를 구하고 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데 그냥 경비 아저씨 옆에서 전화 받고 방문자 명단 정리하는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라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여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춘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20만 원이면 지금까지 받던 것보다 30만 원이나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사실 이 일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야간이라서 그렇죠. 하지만 순분 씨처럼 성실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분이의 마음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제가 관리사무소 사람들과 얘기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춘분이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철수는 약속대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순분이를 추천했습니다. 관리소장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던 터라 반가워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추천하시는 분이라면 믿을 만하겠네요. 네,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다음 날 저녁 순분이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경비실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야간 경비원인 50대 남자도 친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분입니다. 아, 김철수 씨가 말씀하신 분이시군요. 전 이상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일은 정말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방문자가 오면 명단에 기록하고 가끔 택배가 오면 정리하는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경비실이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집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순분이는 김철수를 찾아갔습니다. 철수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기뻐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생긴 순분이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3부 숨겨진 과거. 한 달이 지나고 순분이는 새로운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120만 원의 월급으로 월세도 낼 수 있고 생활비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마트에서 신선한 과일도 사고 옷도 한 벌 새로 샀습니다. 무엇보다 김철수와의 우정이 순분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하고 때로는 커피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철수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순분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녔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작은 사업을 했었어요. 김철수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되셨나 봐요. 그냥 그랬죠. 김철수는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춘분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춘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시군요.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들도 견디지 못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춘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수는 순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마 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김철수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혹시 아들 이름이 뭐예요? 박준호예요. 왜요? 김철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날 이후 김철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어지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철수 씨,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일주일 후 김철수가 순분이를 불렀습니다. 순분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제 집에 잠깐 들러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김철수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크지 않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커피 드릴게요. 김철수가 커피를 타는 동안 순분이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세요? 네. 제 아내와 아들이에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김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순분이는 김철수의 상황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비슷하시네요. 김철수가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순분 씨, 제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아들을 찾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혹시 순분 씨 아들 박준호 씨가 김철수가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분이는 김철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세요? 김철수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순분이가 사진을 받아들고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사진이 제 지갑에서 나온 거예요. 순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김철수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 본명은 박준호예요. 순분이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순분이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준호는 40대인데 당신은? 저는 올해 47세예요. 사업 실패와 스트레스로 머리가 일찍 새었어요. 순분이는 김철수, 아니, 준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아들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내가 맞니? 네, 어머니. 순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습니다. 사부 아들의 고백, 어머니. 준호가 급히 순분이를 부축했습니다. 순분이는 심한 충격으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준호야, 정말 너니? 정말 내가 맞아. 순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확실히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늙어 보였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10년간의 그리움과 서러움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 진정된 후 순분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때 말 없이 사라진 거니?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겁쟁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준호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병원비, 대출금. 어머니가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컸죠. 그래서 저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제가 하던 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뭘 했니? 주식에 손을 댔어요.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벌려고. 순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어요. 제가 가진 적은 돈은 물론이고 더 큰 빚까지 지게 됐어요. 준호야, 그때 정말 미쳤었나 봐요. 사채까지 쓰면서 도박을 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따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더 큰 재앙이었죠. 순분이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처음에는 지방으로 갔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빚을 갚았어요. 이름도 바꾸고 주민등록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쯤에야 빚을 다 갚았어요. 그 후에는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고요. 그런데 왜 그때 연락하지 않았니? 무슨 면목으로? 어머니를 그렇게 두고 도망친 제가 무슨 면목으로 돌아와요? 순분이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야. 그래도 내 어미인데. 매일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병드시지 않을까? 혹시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았니? 3개월 전에야 어머니가 이 동네에 살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왔죠. 순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나를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처음 공원에서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니?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실지. 그리고 어머니의 상황을 보니 제가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순분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철수라는 가명을 쓰며 자신을 도왔던 것,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 모두 아들의 배려였습니다. 그럼 그 일자리도 제가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순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제가 어머니께 고마워해야죠.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이라고. 두 사람은 다시 껴안고 울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그날 밤 순분이는 10년 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잤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부 새로운 시련. 아들과 재회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분이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고 했지만 순분이는 지금 있는 곳에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좀 벌었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너무 갑자기 바뀌면 적응하기 어려워. 준호는 대신 집을 깔끔하게 수리해주고 새 가전제품들을 사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급하게 순분이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니? 사기를 당했어요. 순분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사기? 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큰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짜 회사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3억이나? 네. 제가 가진 돈 전부였어요. 순분이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또 뭔데? 그 돈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었어요. 순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업 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번 프로젝트로 상환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면서 얼마나 빌렸니? 5억 원이요. 순분이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뭐라고 하니? 다음 달까지 상환하라고 해요. 못하면 담보로 잡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압류한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야? 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잃게 돼요. 순분이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처럼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설마 또 도망갈 생각은 아니지? 아니에요. 이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를 다시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순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찾은 아들이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아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분이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어르신, 어떤 대출을 원하시나요? 5억 원이요.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3세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은 너무 큰 금액이고요. 순분이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돈을 빌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어머니,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문제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문제가 곧 내 문제라고.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분이는 준호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생명보험금이라도. 순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순분이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10년 전에 잃었던 아들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육부 어머니의 결단. 다음 날 아침 순분이는 특별한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내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요. 접수처에서 순분이가 말했습니다. 어떤 검진을 원하시나요? 전신 정밀 검사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3세의 할머니가 갑자기 정밀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고 싶어서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순분이는 준호에게 검사 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상담받으세요. 순분이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떤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겠어요. 순분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폐암인가요?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 폐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한가요?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를 권합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려우실 것 같고 진행을 늦추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치료하신다면 1에 2년 정도. 순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순분이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답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분이는 생명보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3세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신규 가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분이는 여러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순분이는 인터넷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장기기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해 알아보니 기증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분이는 곧바로 장기기증 등록을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뭐라고 하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돈을 못 갚으면 모든 담보를 압류한다고 해요. 오늘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만약에 엄마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 엄마도 나이가 있잖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어머니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순분이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순분이는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준호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란다. 사실 엄마는 폐암에 걸렸어. 얼마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엄마는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봤어.
엄마가 죽으면 장기 기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된 이 집도 팔아서 너의 빚을 갚는데 보태렴. 많은 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야. 준호야, 엄마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10년 만에 만난 우리의 시간이 짧다고 아쉬워하지 마.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단다. 너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힘내서 다시 일어서렴. 너는 훌륭한 아들이야.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쓴 순분이는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결심만 남았습니다. 칠부생의 마지막 선택. 목요일 아침 순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자신이 계획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은행과 마지막 협상을 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분이는 차분하게 집을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나중에 정리하기 쉽도록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점심쯤에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떻게 됐니? 준호의 표정을 보니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은행에서는 절대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해요. 순분이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오랜만에 함께 밥 먹자. 순분이는 부엌으로 가서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어릴 때 준호가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할게. 너는 좀 쉬어. 식사를 준비하면서 순분이는 아들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아들의 모든 모습이 소중해 보였습니다. 밥 먹자, 준호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여유롭게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어릴 때 생각나네요. 그때가 그립니? 네, 그때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어서 좋았어요. 순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왜요?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식사 후 순분이는 준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지? 네, 그때 어머니를 알아봤을 때 정말 가슴이 떨렸어요. 엄마도 그랬어. 왠지 낯익은 사람 같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추억들, 그리움, 미안함, 사랑.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들어가요. 응, 들어가자. 집에 돌아와서 순분이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일찍 잠 자렴. 내일도 바쁠 거야. 네, 어머니도 일찍 주무세요.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분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 거예요. 준호는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순분이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준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순분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방문 앞에 가서 마지막으로 아들의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녕, 내 아들. 순분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밤늦은 시간,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순분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한강이었습니다. 한강에 도착한 순분이는 벤치에 앉아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마지막 순간에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절망적인 얼굴을 떠올리니 마음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순분이는 지갑에서 장기기증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강 영영다리 근처에 있는데요. 곧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순분이는 강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팔부 기적의 전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분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어떻게? 편지 읽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준호가 순분이에게 달려와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안 돼요. 이런 일은 절대. 준호야, 엄마는 이미 죽을 병에 걸렸어. 어차피 얼마 못 사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어머니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강변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신고 받고 왔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준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순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순분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요, 준호야.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씨죠.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누구시죠? 3개월 전에 사기당하신 건설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왜요? 사기꾼들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돈도 회수했습니다. 3억 원 전액 말이에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저도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찾고 있었거든요. 몇 명의 피해자가 더 있더라고요. 그럼 제 돈을 내일 오전에 찾아뵐게요. 절차만 밟으면 바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가 끝나고 준호는 순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돈을 되찾을 수 있대요. 순분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이제 은행 빚도 갚을 수 있어요. 순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죽을 필요가 없어진 거네? 당연하죠. 어머니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사기꾼들이 잡혔고 돈도 회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3일 내에 돈이 입금됩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사람이 떠난 후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게 하늘에서 도와주시나 봐. 이제 어머니 병 치료에 집중해요.
돈 걱정은 없으니까 최고의 치료 받으세요. 순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치료받아야지. 3일 후 정말로 3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은행에 가서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다. 순분이도 병원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초기에 발견되어서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좀 있지만 체력이 좋으시네요. 충분히 치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희망을 가지세요. 구부 새로운 시작. 순분이의 암 치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치료에 잘 반응해서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좋아졌대. 이 상태로 계속 치료받으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의 사업도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부터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요. 여기가 좋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사셔야 해요. 준호는 햇볕이 잘 들고 공기 좋은 곳에 깔끔한 투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가구도 새로 샀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순분이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야간 경비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생활비를 모두 대주었습니다. 일 안 하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병원 다니고 물리치료 받고 하니까 하루가 금방 가더라. 순분이는 병원에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치료받았습니다. 순분 씨는 정말 좋은 아들 두셨네요. 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준호가 순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네, 어머니가 가보고 싶어 하시던 제주도예요. 내가 언제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했니? 어릴 때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언젠가 돈 생기면 제주도 가서 바다 보고 싶다고. 순분이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정말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물론이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순분이에게는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조금. 하지만 신기해. 제주도에서 바다를 본 순분이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크다. TV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넓구나. 마음에 드세요? 응, 정말 예뻐. 두 사람은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했습니다.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풍경도 구경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렇게 행복한 게 처음인 것 같아. 저도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순분이는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정말 좋아지셨네요. 이런 속도로 회복되면 내년이면 완치 판정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희망을 가지세요. 10부 행복한 결말.
춘분이의 암 치료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기검진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완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분이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응, 정말 기적 같아. 병원을 나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두 사람은 고급 한정식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제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결혼할 생각이에요. 춘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누구와? 병원에서 알게 된 간호사님이에요. 어머니 치료받으실 때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아, 그 예쁜 분? 네, 맞아요. 춘분이는 기뻤습니다. 언제 결혼하니? 어머니가 완전히 건강해지신 후에요. 어머니가 직접 결혼식장에서 축복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6개월 후 준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춘분이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예쁘세요. 신부인 수진이 순분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준호의 회사 직원들, 수진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순분이가 병원에서 알게 된 환우들도 왔습니다. 춘분 씨, 정말 좋은 날이네요. 네, 꿈만 같아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사진 속의 순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준호 부부는 순분이 근처에 집을 구했습니다. 어머니와 가까이 살고 싶어요. 고마워, 수진아. 가족이잖아요. 춘분이는 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건강도 되찾았고, 아들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착한 며느리도 생겼습니다. 1년 후, 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임신했어요. 수진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3개월 됐어요. 춘분이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되는구나. 9개월 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려요. 준호가 갓난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춘분이는 조심스럽게 손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쁘구나.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춘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런 행복한 날들이 있는 거예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준호가 다시 돌아와 줘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어머니. 응,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춘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준호 잘 키웠죠? 이제 손자까지 생겼어요. 정말 행복해요. 춘분이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분이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10년 전 절망 속에서 집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까지 생각했던 순분이도 이제는 건강을 되찾고 사랑하는 손자와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가장 밝은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살길 잘했구나. 순분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순분이는 지금 76세입니다.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손자는 이제 3살이 되어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제잘거립니다. 할머니, 놀아줘. 그래, 우리 민수야. 할머니가 놀아줄게. 준호의 사업도 크게 성공해서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딸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순분이는 이제 2 손자 손녀를 둔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가난했던 시절, 남편을 잃었던 슬픔, 아들과 떨어져 살았던 외로움.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은 정말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구나. 순분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행복. 이제 순분이의 인생은 정말 완전한 행복으로 가득합니다.